자, 재작년이죠. 부산시 교육청에서 6월에 고1 대상으로 출제했던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란다. 교육청 모의고사 학평이라고 하지. 거기에 36번부터 40번까지 할애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수업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오류와 관련해서 가설, 검증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이게 사회제재랑도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인문제재로도 쓸 때가 있고 주제통합적 측면에서 같이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려워. 근데 많이 받으면 이제 그렇게 힘들거나 복잡하진 않는데, 공부를 안 해두면 쉬운 것도 이제 남들 다 쉬운데 나만 어렵게 되는 형국이 되겠죠. 자, 단락은 총 몇 개일까? 5개 됐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단락. 꼼꼼히 정리하면서 한번 쭉 봅시다. 뭐 이런 썸네일은 뭐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뭐 잘생겨 보이길래 그냥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컴퓨터 찾아보니까 작년 1학년 시험 범위이기도 했었어 이게. 그렇더라고. 자, 첫 번째 단락. 자,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요거는 가정한 거예요. A라는 회사라고 설정해 봤을 때 이 약은 이 병에 효과가 있는데 라고 가정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지?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문장. 신약 개발은 당연히 신약 개발은 좀 정리하면서 할게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때문에 경영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딱 한 번에 가자. 꼼꼼하게 보고. 맞죠? 돈이 많이 들어. 왜? 개발하는 사람들이 고급 인력이지? 근데 그 인력들이 성공하리라는 법도 없지? 실패하면 그냥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그래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문장. 그렇다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가설 검정 방법 사용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뭘 사용할 수 있다? 가설 검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왜 꼼꼼하게 천천히 하냐면 필기를 한번 다 해보려고요.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 이게 고3 이 수업 방식이 고2 말, 고3 초, 3월, 4월까지 하는 선생님 수업 방식이야. 우리 독서는 많이 안 해봤잖아. 한번 봐봐. 이렇게 하면은 못 틀려요. 나중에 문제를 봐도. 물론 시간은 걸리죠. 근데 열심히 하면서 정확하게 할 줄 알면 시간은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잘해야 돼요. 스타트. 자, 네 번째 문장. 가설 검정은, 그럼 얘를 또 묻잖아요. 가설 검정은 뭐야?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4-1이지.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가 4-2죠. 왜 네 번째 문장인데 왜 4-1, 4-2 얘기했냐면 4-1과 4-2는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설 검정이라는 첫 번째 방법은 모순된 두 개의 가설을 어떻게 설정한다. 그 이후에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통해 뭘 얻냐면 통계 자료를 얻어. 그래서 실험을 통해 얻은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가설의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를 판단한다는 거야. 맞지? 괜찮아? 맵을 그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 문장.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 신약은 효과가 있는 거야. 또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그러면 구체적 예로 아까 설정한 거대로 이 경영자는 뭐 할 수 있냐면 신약은 효과 있음 또는 신약은 효과가 없음 이런 거야. 전자는 요거는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의 주장이야?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이죠. 판단하려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나와 있잖아. 뭐라고요? 대립가설이야.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문제 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신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일단은 신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주장의 내용과 상반되는 가설이지, 그치? 이걸 뭐라고? 그래, 귀무가설이라고 한다는 거야. 어때? 괜찮아? 정리 끝났지? 요게 한 단락이야. 자, 봐봐. 어느 정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봐봐. 야, 신약 개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야, 심심한데 신약 개발이나 할까? 이거 안 돼. 경영자는 신중히 판단해야 돼. 그럼 이 신중히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는 뭘 할 수 있어? 가설을 설정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가설 설정이라는 게 뭐야? 첫 번째,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된 두 개의 주장을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실험을 해. 실험을 하면 어떤 통계 자료가 나와. 그렇군.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 그 가설은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 있지. 좋았어. 그럼 조금 더 살펴볼게. 이 경영자는 그럼 가설 검증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개발을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 이 신약은 개발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이 신약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두 개의 가설을 세워보는 거야.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경영자가 원하는 쪽이지. 그래서 그렇게 세운 가설을 뭐라고 해? 대립가설이라고 하고, 시장은 효과가 없다는 거야. 경영자가 그런 가설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하는 경영자의 마음과 반대되는 쪽이 바로 뭐예요? 귀무가설이고, 이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주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또는 상반되는 내용의 것이라야 한다. 맞아?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끝난 거야. 자, 이렇게 또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좀 길다. 이거 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이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입증하려면 요거를 어떻게 할까? 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하면 되지. 그러면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근데 투약해 보면 돼. 너 아프고 아프지? 다 뭐야? 그 약 다 먹어봐. 뭐 이런 거지. 그러나 두 번째 문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하지 않는데요. 불가능하니까. 맞지? 세 번째 문장. 대신에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뭐에 근거해? 확률에 근거한다는 거야. 그래서 귀무가설은 안 돼라는 기각에 대한, 그러니까 기각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지. 자, 봐봐. 이거를 종이 페이퍼로 혼자 공부하면 이 부분이 좀 귀찮고 이해하기 싫을 거야. 근데 잘 보십시오. 봐봐. 이런 거야. 이렇게 대립가설 자체를 가지고 어떤 증명해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 대립가설의 입장에서 이걸 가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가설 검정에서는 이 귀무가설을 참이라고 가정한 거야. 얘가 참이라고 가정한 거야. 그리고 뭐해? 일부 환자에게 투약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확률에 근거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지. 자, 네 번째 문장. 그렇다면 이렇게 신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이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병이 호전된 경우, 즉 병이 병이 나아지거나 치료가 되거나 정도가 좀 나아졌거나 어찌됐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그럼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경영자는 귀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거 잘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예상 문제야.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이거를 밑줄 긋고, 만약 내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부분을 밑줄을 그을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여기만 이렇게 밑줄을 그을 거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사례를 골라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번이 있겠지. 거기에서 어떤 걸 고르면 돼. 이런 거죠. 대립가설을 세웠어. 대립가설이 있고요. 귀무가설이 있는데 대립가설로 증명해내기에는 현실적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면
대립대설과는 반대되는 귀무가설을 설정해. 그리고 귀무가설에다가는 전체의 표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본 전체를 갖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몇만, 일부만. 그리고 실험을 해. 그리고 실험을 해서 어떤 통계 데이터를 얻었는데 귀무가설이 아니네. 그러면 귀무가설을 버리는 거야. 귀무가설 괜찮네. 그러면 대립가설을 버리는 거겠죠. 오케이? 경영자는 만약에 내가 제약회사 사장이야. 근데 신약을 개발해서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그 사장의 마음은 A겠니 B겠니? A겠죠. 제발 뭐 하겠지. 집에 가서 제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고 얘 입장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살짝. 근데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네? 그렇다면 너 귀무가설 틀린 거 아니야? 그렇다면 대립가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가고 있다. 천천히. 자, 그 다음에 한편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버렸네.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했어. 관찰 결과 병이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았어. 그러면 이때는 귀무가설을 버릴 수가 없다. 이거 얘기해버렸네. 자, 이처럼 7번째 문장, 이처럼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나 같으면 또 이걸 또 밑줄 거예요.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 이건 어떤 거예요? 여기다 메모할까? 어떤 거야?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얘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와 그 다음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래서 얘 아니면 얘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지금 여기까지 뭐 한 거야?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정리한 거야. 괜찮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자,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오케이.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게 있어요? 두 번째 문장. 그 중에 첫 번째가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이 참이야. 자, 경영자의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어떤 거야? 귀무가설이 참이야. 그렇다면 귀무가설이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 이걸 뭐라 그래? 일종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일종 오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선 예에서 실제로는 약효가 없어. 그런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그리고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다. 즉 귀무가설이 거짓이다. 근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이야.
이런 것을 뭐라고요? 이번에는 이종 오류라고 한대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다섯 번째, 실제로는 약효가 있는데 약효가 없다고 판단한 거야.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이러한 오류는 뭐야? 이런 오류겠죠. 이러한 오류는 여섯 번째 문장,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어떤 겁니까? 이런 거겠죠.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이다. 자, 비슷한 거야.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이다 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피고인은 뭐가 되는 거야? 무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한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당연히 일종 오류,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럴 때는 이종 오류,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아? 괜찮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네 번째 단락. 자, 오류들 중에서 그래, 이런 오류 저런 오류들이 있어요. 근데 오류들 중에서 몇 번째 단락이야? 이제 네 번째 단락인가? 오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일종 오류이다. 자, 그러면 일종 오류는 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두 번째, 뭔데?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더 크다. 자, 그러면 심각한 오류를 초래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런 얘기라는 거지. 자, 효과가 있음. 하지만 출시를 하지 못했음. 근데 효과가 있어. 없어. 근데 이거를 돈 들여서 출시를 해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위험의 정도는 뭐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큰 거겠지. 이 정도 손해보다 이 정도 손해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죠? 오케이. 세 번째,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똑같아. 죄는 있어. 유죄야. 근데 무죄 판결한 거야. 그런데 결백해. 무죄야. 근데 유죄 판결을 내려. 그러면 얘 또한 이 데미지보다 이 데미지가 더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 근데 네 번째,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즉 얘네들은요, 동시에 해결되기가
불가능하다. 이유가 있죠? 이유는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의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는 한쪽 오류를 줄이면 다른 쪽 오류가 늘어난다. 마치 무슨 게임? 제로섬 게임처럼. 자, 그 다음에 만약 다섯 번째 문장,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2종 오류는 배제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1종 오류의 정도는 더 커지게 된다는 거야. 이건 뭐 중요하지 않지. 여지껏 했던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번째 단락인 거지. 맞지?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자, 마지막 단락이야. 힘내. 학교에서도 문제 주셨었나? 다섯 번째 단락.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일종 오류가 발생하는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따라서는 뭐에 따라서야? 한쪽 오류를 줄이면 다른 쪽 오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고 다섯 번째 단락으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일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요 일종 오류에 대해서는 발생 확률 최대 허용 범위 무슨 수준? 유의 수준이고 유의 수준의 뜻은 오류 발생 확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네들을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한다는 거죠. 가급적 낮게 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5%야. 그럼 100번 시행 중 5번 이내로 일정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넘는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거야. 또 유의 수준은 실험하기 전에 미리 정하며 실험 전에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또 뭐야? 유의 수준은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한다? 유의 수준을 높여 낮춰. 유의 수준을 더 낮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유의 수준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오케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좀 풀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거의 이대로네요. 변형해서 여기서.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1, 2, 3, 4, 5번을 다 꼼꼼히 봐봐. 혹시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사람 있니? 괜찮아? 어렵지 않지? 좋습니다.